안녕하세요. 영어부 남녀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트레이너를 15년 이상 하면서 다이어트를 못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저는 적게 먹는데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적게 먹었는데 체중이 올라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다이어트 시키기 어려웠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을 PT 지도한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도 그게 가장 힘들대요. 고혈압이나 당뇨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진료과인데 그래서 이렇게 여쭤본대요. 환자님 짜게 드신 거 있으세요? 혈압이 안 떨어졌네요? 식사 관리 안 하세요? 당뇨 수치가 올라갔네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닌데? 나 엄청 싱겁게 먹었는데? 나 식사 관리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래서 물어본대요. 그럼 어제는 뭐 드셨어요? 엊그저께는 뭐 드셨어요? 막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은 먹은 것들이 막 술술술 나온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걸 먹었는지 인지를 못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먹는 거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다이어트 못 하시는 분들, 적게 먹었는데 살이 쪄요. 적게 먹었는데 체중이 올라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먹은 걸 까먹는 거야. 혹은 자기가 어떤 걸 먹는지 생각 안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시는 분도 있었어요. 100kg 나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을 한 달에 목표를 8kg 정도를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한 3kg 정도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께 여쭤봤죠. 회원님,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식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나 원래 밥 2공기 먹던 거 1공기 먹고 남자분이었거든요. 예전보다 양 엄청 줄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 내일 먹는 식사 사진 찍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다음날 확인했더니 밥이 1공기인데 우리 밥그릇이 아니고 이렇게 국그릇에 1공기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기 기준에서는 그게 정말 적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로 원래 2공기 먹었었는데 1공기로 줄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자기는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조금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는 분들이 자기 얼마만큼 먹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매 식사마다 사진을 찍어서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 혹은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먹는지 파악하는 게 이런 분들은 급선무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제 실험 영상을 보시면 아시듯이 칼로리를 맞추던가 아니면은 본인의 대상에 맞는 양을 맞추신다면 다이어트에 쉽게 성공할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약속이 있을 때 당연히 폭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식이 아닌 일반식을 먹을 수 있어요. 평생 어떻게 우리가 다이어트식만 해요? 일반식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술이나 이런 정크푸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전날 회식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이나 다음날 아침 점심까지 다이어트 식단을 제대로 하는 거. 혹은 오늘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뭐예요? 짜파게티? 만약에 라면을 먹었다. 그러면 점심 저녁을 잘하면 되는데 실패하시는 분들, 다이어트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미 망했어. 아침에 더티한 거 먹어서 나 망했으니까 어차피 또 먹을 거야. 이렇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다이어트 하기가 힘드세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돼. 한 번 잘못했다. 한 번 식사를 잘못했다. 그러면 다음 끼니 잘 드시면 돼요. 다이어트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잘못 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이왕 먹는 거 맛있게 신나게 드세요. 나한테 아예 보상을 잘 해줘. 그래야 그 다음 끼니를 또 다이어트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먹을 때 확실하게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다이어트 식단 하기. 이렇게 하시면은 다이어트에 접근하기 좋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뭐 아니면 도. 식단을 할 땐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 거를 넘어서서 너무 조금 먹어요. 당연히 이게 하루 이틀 3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잘 빠져. 살도 잘 빠지고 체중도 잘 내려가요. 그런데 뭐 아니면 도라 그랬잖아요. 안 할 때는 아예 안 해요. 아예. 너무 심하게 안 해. 저는 그래서
너무 잘하는 사람보다, 너무 열심히, 너무 열정이 막 넘쳐서 하시는 분들보다 그냥 잔잔하게 내가 점심을 회사에서 일반식 먹었으면 아침, 저녁은 다이어트식 깨끗하게 하시는 분, 혹은 일주일 전체적인 밸런스를 중간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다이어트식도 하고 막 섞어가면서 중간에 계속 밸런스를 맞춰서 한 달에 빠지는 몸무게는 많지 않지만 꾸준하게 빼시는 분들, 뭐 2kg든 3kg든 꾸준하게 빼시는 분들이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운동을 무슨 뭐 2개월, 3개월 만에 딱 끝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안 할 건가요?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게 습관이 안 돼서 2개월, 3개월만 뭐 PT 받거나 헬스장 다니고 그냥 딱 끝나시는데 잔잔하게 한번 해보세요. 습관이 되면은 그게 몸에 배이면은 꾸준하게 하실 수가 있고 건강도 챙길 수가 있고 다이어트는 덤으로 되고, 다이어트라는 건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표준 체중까지 가는 거. 여러분들이 표준 체중에서 더 이하로 내려가고 싶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건강하고 조금 다른 문제예요. 건강한 거는 정상 체지방률. 남자분들은 10%에서 20%까지가 정상범위고요. 여자분들은 18%에서 28%까지가 정상범위인데, 이 정상범위 안에 있지만 조금 앞쪽, 남자는 뭐 10%에서 15% 사이에 있는 거, 여자분들은 18%에서 한 23% 이 사이에 있는 정도만 유지하셔도 보기에 나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로 다이어트 기간에만 너무 타이트하게 힘들게 막 하고, 아닐 때에는 막 건강에 해칠 정도로 나쁜 음식들 먹고 운동도 아예 안 하고 이렇게 뭐 아니면 도로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그냥 꾸준하게 그냥 적정선만 지키면서 잔잔하게 오랫동안 유지하시면서 끌고 가는 거, 이런 다이어트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다이어트에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대학원 때 어떤 교수님이 원서로 수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내가 영어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에 비교하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영어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형, 단어부터 해야 돼? 회화부터 해야 돼? 문법부터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형님이 팩트 폭격을 날렸어요. 야, 단어 하루에 하나씩만 외우면 한 달이면 30개야. 단어 하나라도 그냥 외워보거나 접해봐. 너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지금. 그냥 어떤 거 할 거만 고민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팩트 폭격.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고민하잖아요. 어떤 다이어트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하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어떤 거든 괜찮아요. 요새 다이어트 방법 되게 많잖아요. 뭐 간헐적 단식, 고지방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다이어트가 있잖아요. 어떤 거든 시도를 해보세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 제가 제 채널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아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는데 어떤 음식이든 상관은 없는데 하루에 여러분들이 소비되는 열량만큼만 드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만큼만 맞춰서 드시는 거. 이렇게만 시작하셔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유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중에 해당이 되신다면 제가 제시한 해결 방안대로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막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막 연구해서 공부해서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비유했듯이 영어 공부하려면 어떻게? 영어 단어 하루에 하나만 외우면은 많은 양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도 여러분들에게 힘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당연히 들고 이해하고, 먹는 게 더 즐겁지 이렇게 뛰고 열량 소비하고 적게 먹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 다이어트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끔 성공 사례를 달아주세요, 댓글로. 그럼 제가 대댓글로 꼭 달아드리거든요. 너무 나이스, 너무 나이스하다, 너무 잘하셨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데, 제 센터에서도, 제가 운영하는 센터에서도 회원님들 10kg 빼면 제가 박수 쳐줘요. 그 정도로 대단해요. 10kg가 아니더라도 다이어트 체중 감량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당연히 힘든 거고, 이렇게 힘든 거를 여러분들 시도하고 계시는 분들 인정하고 잘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제 실험에도 있지만 어떤 거를 먹어도 다이어트가 되는데 확실히 정크푸드, 조금 몸에 안 좋은 거 짠 거라던가 밀가루라던가 이런 것들은 몸의 변화가 나쁘게 일어나요. 체중은 빠지지만 불필요한 지방이 낀다거나 불필요한 수분이 차서 이게 붓는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최대한 깨끗한 음식, 여러분들 다 깨끗한 음식 아시잖아요. 깨끗한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습관 기르시면 정말 건강하고 몸에 좋은 다이어트, 체중 감량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시간이 나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얘기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실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다이어트 방법 있으시면 제가 직접 해볼게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